요즘 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다는 거 아마 구독자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바로 바이낸스를 포함한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전면 차단되는 흐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 시장을 둘러싼 규제의 파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 거시적 변수들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XRP의 가격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용한 구간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시장의 판이 뒤집힐 수 있는 정황이 분명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이미 며칠 전의 일이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낸스, OKX, 비트겟 같은 메이저 해외 거래소 앱들이 한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월 28일부로 전면 퇴출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채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애플 앱스토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구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해왔죠. 과거 사례들을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2025년 4월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을 발표했을 때 구글이 먼저 움직이자 애플은 기다렸다는 듯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글이 먼저 깃발을 들었고 애플 역시 조만간 한국 앱스토어에서 해외 거래소들을 전면 차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의 기조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정책 흐름들을 보면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죠. 바이낸스는 막히고 애플까지 문을 닫으면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사라질까요? 증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결국 다시 국내 거래소, 그 중에서도 업비트라는 거대한 댐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60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건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이 약 170조 원 수준입니다. 즉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자금들만으로도 리플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이어집니다. 왜 지금 그 자금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XRP로 몰릴 가능성이 높을까?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가장 익숙하며 실제 전송수단으로 가장 신뢰되는 코인, 바로 리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종목, 바로 XRP였습니다.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보유한 XRP의 물량은 약 25억 개.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업비트가 보유한 XRP는 약 62억 개에 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한국 시장이 이미 전 세계 XRP 유동성의 핵심 기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의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구독자님들이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 솔라나,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해봅시다. 앱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산을 국내로 옮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비트코인은 전송 수수료가 비싸고 속도 역시도 느리죠. 이더리움은 가스비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XRP는 어떻습니까?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 역시 저렴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 거래소에서 자금을 옮길 때 XRP가 표준 전송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의 상식이 되어버린 구조죠.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외 거래소 접근이 차단이 되면 국내와 해외를 잇는 차익 거래 통로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국내 거래소 안에서만 자금이 도는 이른바 가두리 장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5년 11월 업비트 입출금 이슈 당시 우리가 어떤 장면들을 봤었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이번에는 그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격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 핵심만 딱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의 강제 귀환.
해외 거래소 차단으로 160조 원에 달하는 한국 자금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 이동 경로 중심에 전송 효율이 가장 뛰어난 XRP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비트라는 XRP의 심장. 전 세계에서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업비트입니다. 이미 유동성의 중심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폐쇄적인 환경이 만드는 폭발력. 차익거래 통로가 막히게 되면 국내 수요만으로도 가격이 독자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여러 번 확인이 되었던 그런 구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무겁고 충격적으로도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구글에 이어서 애플까지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이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유동성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정확하게 읽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만 무리한 투자는 반드시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데이터와 구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 이야기를 꽤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담아봤는데요. 아마 그래도 여전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조금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은퇴를 한 주식계의 거장 워렌 버핏,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의 추정 자산은 2026년 초 기준 약 1,5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220조 원 가량이 되는 세계 6위의 거부입니다. 그가 이끌었던 회사인 버크셔의 서유이는 2025년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817억 달러, 한화로 550조 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죠. 또한 버크셔의 서유의 시가총액은 2026년 초 기준 1.1조 달러, 한화로 무려 1,600조가 넘는 막대한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6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면서 약 610만%라는 경이로운 수치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신화와도 같은 인물이죠. 우리는 늘 그의 수익률을 동경하며 그와 같은 투자를 하길 원했죠. 그런 그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용카드 회사이자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대표 주자죠. 그리고 이 회사는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로서 2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거기에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이 각각 6.3%와 6.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리플이라는 것이죠. 또한 과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미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투자로서 수백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전 세계의 최고의 투자자가 리플과 협업을 하고 리플로 결제를 하고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신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을 벌지 못할지라도 막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 리플, 지금 당장은 조금 지치더라도,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버틸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더욱더 절실하다 라는 분들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깜냥이 있겠다고 워렌 버핏식 투자를 따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수백억, 수천억 이런 거 솔직히 바라지도 않잖아요. 당장 투자를 한 내 자금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그냥 몇 배 정도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보이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쉐브론 코퍼레이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금융, 결제, 에너지, 즉 금융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AI고, 그리고 그 AI로 인해 에너지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도 AI와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꽤나 큰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저 AI와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그래서 알아낸 것이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리플 홀더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공통된 코인이
리플 말고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생소한 코인이었는데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올해 2월 7일 코엑스에서 열렸던 2026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는 금융 AI 관련 코인이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최초의 설계부터 은행, 정부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된 코인이며 금리, 환율, 주가, 채권, 실물자산 데이터 등등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코인이었죠. 또한 블랙록과 스위프트, 은행권이 실제로 사용 중에 있는 코인이며 AI가 사람 대신 자동으로 거래와 예약, 협상이 가능한 에이전트 구조를 갖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실제 국내 거대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으며 AI를 통해 교차 검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코인의 예상 상승치는 무려 20배! 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코인을 구독자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도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간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금전적인 요구 없이 항상 정보를 공유해드렸다는 거,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제가 요청 좀 드릴게요. 바로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입니다.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개인 번호로 문자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 채널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 후에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간단하죠?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문자를 보내신 뒤 댓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 채널이 커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드린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변화를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